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기름 부은 게 선관위죠.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 첫날 19명 중에 16명이 안 나왔어요.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 중에. 그럼 국민 알기를 뭘로 알고 국회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각각 판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못 나왔다 그랬는데 또 한마디 하니까 오후에는 우르륵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한마디씩 혼찌검을 좀 내주시죠. 이게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만큼은 아니라도 민주당에서 이 선관위 이게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뒤늦게 좀 발동이 걸리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건방지게 아무도 안 튀어나온 거예요. 대행인가 위철한 그 형님 언제 그거 했노? 변호사협회장 하던 사람이 그걸 하고 있던데 제가 알던 형님이 거기 가서 막 쩔쩔 매길래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쩔쩔 매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좀 민주당이 저는 대통령이 그때 메시지도 그러거든요. 순방 가면서 이거 좀 잘해달라. 그 당에서 이걸 국민의힘만큼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시건방지게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자, 뭐랄까요,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45일간의 활동을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얘기를 꼭 하죠. 그 진상규명 이후에는 뭡니까? 책임자 처벌이라는 게 당연히 따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그리고 지금의 선관위는 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선거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요 뉴스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정부 광고 관련해서요. 유튜브 관련해서. 선관위 얘기 안 하고 넘어가요? 선관위 얘기요? 예. 하시죠.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를 어떻게 알길래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이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회의비는 뭐 450에서 350까지를 노태학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챙겨간 건데 수당으로 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회의에 나와서 당신 이런 거 알아?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와서 별일 없죠? 서명, 회의비, 땡 이렇게 한 거예요. 선거관리 사무를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반드시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보고하고 의결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빈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챙겨간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관리를 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쿠리 사태가 나고 현대판 음서제 비판을 받고,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돌려막기 하면서 선거 때가 되면 휴직하고, 휴직하는 사이에 선배 그 선관위 직원 자녀 취직시켜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짬짬이 끼리끼리 해먹는 체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개헌 없이 그냥 간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용어로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뭐 집단 항명 비슷하게 해서 여야가 동시에 질타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잘 국정조사하고 끝내면 되겠지, 이렇게는 안 되고 저는 우리 언론도 세게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언론사들도 뭐 단독 보도들 계속 내고 있는데 선관위의 행태라는 것이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요. 아내와 함께 출장 이런 것들은 거의 형사처벌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태학 위원장이 의뢰 그러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국가보조금 만약에 횡령 사건 같은 게 형사로 들어왔는데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만약에 판사였을 때 의뢰 그런 줄 알았다, 와이프는 같이 비즈니스 석 타는 줄 알았다, 그럼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유죄 이럴 거예요. 판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거꾸로 돌아보면 선관위 업무를 했던 자신의 모습. 예를 들어서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왔어요. 그 수당으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는데 좋겠네. 그게 정상적이냐? 그 외에 지방선관위 케이스들은 더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어제 노태학 위원장이 나와서 노태학 위원장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거고, 예를 들면 투표용지 그 인쇄하는 하한선이 뭐 50% 60%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에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도장 찍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가 이제 감사원의 그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이제 어떤 헌법기관이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그 감사원의 그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분명히 쓰고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고 그 외부적 통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작용으로 하는 것이 국회, 국정조사를 아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에서야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와 수사는 뭐가 다르냐? 수사는 강제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유기라든지 꼭 해야 되는 업무를 하지 않은 방임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강제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런 아주 짧은 기간, 아까 이제 국정조사 45일 말씀하셨는데 이 국정조사에서 나온 사실관계, 수사, 여러 가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사실관계들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완전히 선관위를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는 거죠. 예.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 유튜브 관련 정부 광고 관련해서 소리 말하는 이제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어느 채널이 광고를 받고 있단다, 뭐 정부가 밀어준다, 뭐 정부가 자리를 준다, 돈을 준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봉지욱 기자가 관련 취재를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에서 이것도 뉴스공장에서 방송했군요.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라는 게 일반 광고가 있고 협찬 광고가 있는데, 일반 광고라는 것은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 정부의 협찬 광고라는 것이 유튜브 채널에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찬 광고가 어디에 집행이 됐나 봤더니 탑10이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데 뭐 저런 내용입니다. KBS K-팝 8억이 넘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슈카월드, 유명한 그 경제 채널이죠. 슈카라는 진행자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저렇게 있고, 그 외에 뭐 보면 연예인들이 나오는 채널들이 있고, 뭐 인생팔사 같은 경우에는 기안팔사가 진행하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매일신문이 있어요. 저 대구 베이스로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죠. 그렇죠. 극우적 발언을 많이. 뭐 저기는 신문에서도 극우적 발언들이 나오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저기가 저런 채널들의 정부 돈이 저만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집행된 건가요? 아니겠죠. 작년 좀... 1월부터 네. 올해 5월까지를 집계한 거라 그랬어요.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동형 채널이나 뭐 김용민 채널이나 뭐 박시영 TV, 박시영 뭐 많이 받는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게 이제 논란이 그렇죠.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방송들 다 거의 다 출연하다 보니까 어디 나오는 걸 궁금해요. 요 뭐 지금 해봤자 그 서경석형하고 그 두 가지잖아요. 예. 협찬이 들어오면 보면 알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저 얘기를 뭐 하고 최민희 위원장 뭐 하고 보면서 왜 이러지? 또 네. 싸움 붙이고 갈라치기 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봉지욱 기자님이 와서 이제 설명이 다행이긴 한데 결국은 허무맹랑한 얘기였고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나가는 방송에 뭐 많이 받는다, 경기도에서 뭐 뭘 10원도 안 받는데 네. 그때랑 맥락은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가기 싫다고. 저런 통계가 이전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게 당연히 아니 그 저는 이거 방송통신미디어-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냥 보면 돼요 이거. 예. 예. 채널 보면 국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1도 없어요. 예. 정부가 뭐 숨어 있습니까? PPL처럼?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저기를 해가지고 왜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동영이나 이런 사람들 그 받아 먹는다 이런 걸로 뭘라 하려고 했던 예전에 맥락이랑 전 똑같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 예. 이쪽도 다 출연해 보면 이도 저도 받는 데가 없어요. 슈카월드 한 나가고 싶어요. 안 불러주면 못 나가죠. 그렇죠. 거기 나가면 알겠죠. 정부가 주는 거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나는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주는 광고 받으면 안 돼요? 봐도 되는데 아니 된다는 안 줘서 문제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 맥락은 뭐냐면 받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편을 들고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맥락을 이유를 갖고 붙였으니까. 가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라는 게 그 금액이 많이 간 곳들을 보니까 저기서는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못 받지? 뭐 못 받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겨레 TV. 다이브니까 국토교통법 나와주는 거 좀 좋. 아, 좋지. 다이빙 아닙니까? 해수부. 아, 우리는 못 받을 게 없어. 다 해수부 있어서. 한번 나와주는 것도 괜찮지 아이, 않나? 좋습니다. 다이빙 아닙니까? 한겨레 광고팀이 더욱 분발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정부 광고에 대해서 한겨레 TV 관계자 여러분들은 좀 더 분발하시기 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지금 머리 긁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저는 좀 이렇게 뭐 게시판에서 하던 얘기들을 그냥 갖다 써가지고 주장하면서 한쪽을 공격하는 모양. 그러니까 이런 게 싸움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격 당하는 사람이 아이라 그러지 김미닥하고 뭐 합니까? 아이라 그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딱 드러나면 네. 아무것도 아니었던 진짜 말 그대로 허무맹랑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네.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김민석 총리를 밀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유튜브 채널에 예, 광고를 그렇게 얘기해요. 줬다. 정부가. 네. 근데 그 공개해봤더니 그게 전혀 전혀 아니더라. 아니다. 예. 그 얘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일부 저런 논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 이게 일부 또 모 인사들이 무슨 뭐 이사나 이런 거 됐는데 근데 그런 소문은 누가 그것도 퍼뜨리는 됐어요. 거야? 된 거 맞아. 된 건 맞는데 그 된 게 그래서 김윤 총리가 뽑아줬으니까 그 이익에 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근데 반복되는 거 제가 같아요. 알기로는 총리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광고는 총리실 다닐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정부 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뭘 저 하라마라 할 수가 창구는 없어요. 언론재단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유일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광고를 줄 수 있는 거는 언론재단을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달라요. 행안부, 뭐 경찰청, 부처별로. 저희도 보건복지부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예. 여기도 예, 한적 받았네. 있어요. 보건복지부. 받았네. 내가 받았나? 왜 나한테 보건복지 그래? 편 들어준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뭐 편들어줄 거 없나? 잘합니다. 보건복지부. 저는 궁극적으로 받으면 어때? 받으면 어때? 근데 그거를 기업도 광고를 안 해서 아니, 지금 힘들어 가짜 죽겠는데. 뉴스하고 섞어가지고 누구를 갈라치기를 자꾸 비난하려고. 한다는데 저는 이런 게 갈라치기로 보거든요. 그래요. 팩트에 그럴 수 맞지 않는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한심한 거예요. 예. 이런 걸로 갈라치기 하고 사실 이런 겁니다. 그 지난 비상계엄 때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들보다 뉴스다이브는 그때 없었죠. 예. 저희 취재 편의점은 있었어요. 정말 큰 역할들을 했죠. 맨주먹으로 비상계엄을 이겨낸 그런 매체들입니다. 그런데 언론 시장에서 매체로 취급도 못 받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광고를 줍니까? 중소기업들이 광고를 줍니까? 소위 얘기하는 아주 그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소소한 금액을 집행하는 수준이 내 유튜브 시장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그 비상계엄을 이기고 국민주권정부가 섰어요. 그러면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렇게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현장을 뛰는 매체를 키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매체를 죽여버리는 게 맞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거를 갈라치기 하면서 이 사람 찍으려고 했다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주장이고 논 거냐. 그러니까 아이고, 워낙에 이 답답하다, 이슈가 정말. 뜨거워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거짓말이라는 게 대단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거든요. 큰일 났네. 뭔가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루어지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봉지욱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저렇더라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봤고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